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즐거운 실가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6쪽에서 29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농업 활동을 체험해 보아요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양한 농업 활동을 계획하는 활동을 했었었죠. 그래서 농업 활동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요. 계획하기, 준비하기, 가꾸기, 가공하기 이 네 단계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계획하기와 준비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기와 준비하기에는 첫 번째로 가꾸기 쉬운 작물을 선정을 하고 가꾸기 쉬운 작물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가꾼 식물을 어떻게 가공하고 활용할지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가꾸기에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를 합니다. 이때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씨앗이나 모종을 어떻게 심는지, 물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즉, 가꾸기를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철저하게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더보기란에 이러한 양식을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올려놨었어요. 그쵸? 혹시 못 받은 친구들은 지난 시간에 있던 영상에 들어가서 더보기란을 클릭한 다음에 이 영상 링크를 통해서 이 양식을 받아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첫 번째, 내가 가꾸기 쉬운 작물을 조사해서 선정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은 방울토마토로 선정을 했어요. 이 방울토마토 선생님이 교실을 보니까 마침 씨앗이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실이 햇빛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교실에 두면은 굉장히 새빨간 방울토마토 열매가 열릴 것 같아서 방울토마토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꾼 식물을 어떻게 가공하고 활용할지를 계획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은 이 토마토를 말려서 토마토 말랭이를 해 먹으려고요. 이 토마토 말랭이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에서 선드라이드 토마토라고 파스타에 넣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식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로 토마토 말랭이를 좀 해 먹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가꾸기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요. 자, 화분, 배양토, 모종삽, 방울토마토 씨앗, 지지대, 물조리개 등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지금 당장 내가 이 방울토마토를 심을 때 필요한 것만 준비를 좀 해보았어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내가 고른 작물을 어떻게 가꿀지 조사해 정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은 언제 줘야 하는지, 씨앗은 어느 정도 깊이로 심는지, 어떤 비료를 줘야 하는지 등등이 있는데 선생님이 조사를 해본 결과 씨앗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심는 것이 좋대요. 방울토마토 씨앗은. 근데 모종은 4월에 심으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3월에 씨앗을 심고 약 3, 4개월 후에 이제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열리면 수확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씨앗은 화분에 뿌리듯 심는다고 하는데요. 방울토마토 씨앗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너무 깊게 심으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는데 못하겠죠. 그쵸? 파묻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화분에 뿌리듯이 심습니다. 그 다음 물은 화분 흙표면이 마르면 준다 라고 했는데 처음에 씨앗을 줄 때는 씨앗을 딱 심었을 때는 물을 담뿍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흙표면이 마를 때마다 주면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비료는 줄기가 많이 자라고 나면 준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지금 현재 선생님의 상황을 한번 보여줄게요. 전 선생님이 심었을 때 굉장히 신기했어. 그 주말 농장에서 하는 그런 것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방울토마토 새싹이 빼꼼히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여기에 새싹이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추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줄기에 솜털도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아기들의 솜털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음, 그래서 쌤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농업 활동을 해볼 텐데요. 학습 목표입니다. 생활 속의 농업 체험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생활을 이해할 수 있다. 지난번과 같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농업 활동에서 이번 시간에는 직접 가꾸고 가공하는 그런 활동을 해볼 건데, 자, 교과서의 예시를 보면서 이러한 예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계획하기인데요. 계획하기 수세미를 예로 두겠습니다. 수세미는 병충해가 적어서 친환경 농업으로 가꾸기 쉬운 작물이다. 그래서 수세미 열매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수세미 청, 그러니까 설탕이랑 같이 섞어서 만든 청 있죠. 그 다음에 화장수,
화장수는 미용에 쓰이는 그런 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방용 수세미. 수세미로 진짜 주방용 수세미를 만드나 봐요. 어떻게 만드는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계획하기를 했다면은 준비하기가 나오죠. 준비하기. 가꾸기에 필요한 준비물, 그리고 가공하기에 필요한 준비물인데, 가꾸기에 필요한 준비물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한 용어들이 있을 수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수세미 모종. 모종은 씨앗에서 발화를 해서 어느 정도 자란, 그게 바로 모종이거든요. 어느 정도 자란 요 모종을 심게 되면은 훨씬 가꾸기에 좀 수월하대요. 그래서 수세미 모종. 목장각은 다들 알 것이고, 그 다음 거름망과 배양토가 있는데요. 이 거름망은 왜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화분을 심게 되면 여기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을 거름망으로 막지 않고 배양토를 채우게 되면 이 구멍으로 배양토가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화분을 심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구멍을 거름망으로 막아서 배양토가 음, 흙이 빠지지 않고 있게끔. 그다음 배양토는 화분에 심는 약간의 영양분이 포함된 흙이라고 생각을 하면 쉬울 겁니다. 모종삽은 다들 알 것이고, 가위나 물 뿌리개, 가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기 같은 것들을 좀 자를 때 쓰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망끈과 지지대가 있는데요. 이 망끈과 지지대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망끈과 지지대는 왜 있는가? 일단 지지대 같은 경우에는 방울토마토도 그렇지만 수세미 모종이 많이 자라게 되면은 줄기가 막 휘어요. 그쵸? 줄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휘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지지대로 잘 꼿꼿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망끈이 필요합니다. 이 망끈은 모종에 있는 줄기와 수세미 줄기와 지지대를 이렇게 잘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망끈은 여러분들이 묶을 때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요건 쌤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수세미 줄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세미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대를 세울 거예요. 지지대를 이렇게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줄기고 이게 지지대입니다. 근데 이때 망끈으로 여러분들이 막 꽉 묶었어. 절대로 흔들리지 말거라 이러면서 망끈으로 막 묶었어요. 그러면은 이 줄기는 패여요. 망끈에 의해서 줄기는 조직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줄기가 상처가 입게 되고 그러면은 잘 자라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망끈은 어떻게 묶어줘야 되냐? 바로 팔자를 그리면서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줄기를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 중간에 여기를 교차를 해가지고 지지대와 묶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때도 느슨하게 공간이 많게 살짝 줄기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도록, 뭔지 알겠나요? 이렇게 묶어줘야 줄기가 다치지 않고 지지대와 같이 이렇게 서서 쭉 뻗어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망끈 요거 중요합니다. 이래서 망근이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 가공하기 준비물인데요. 설탕, 가스레인지, 냄비, 도마, 칼, 접시, 병 등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도 수세미 청을 만들 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키운 작물을, 가꾼 작물을 어떻게 가공할지에 따라서 준비물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계획과 준비를 했으니까 가꾸기를 해야 되겠죠. 가꾸기는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모종을 심을 거기 때문에 자, 모종의 뿌리보다 구멍을 크게 파서 심은 후에 흙을 덮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구멍을 크게 파느냐? 뿌리를 여러분들이 모종을 처음 이렇게 뽑아서 다른 곳에 심게 되면 뿌리가 다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뿌리에 손상이 되지 않게 구멍을 크게 파서 흙으로 덮는 과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온이 낮을 때는 5에서 7일, 높을 때는 2에서 3일에 한번 물을 줍니다. 라고 하는데요. 왜 이때 물을 주는 횟수가 달라지냐? 바로 기온이 낮으면은 그만큼 물이 덜 증발하죠. 증발. 그렇기 때문에 좀 간격을 두고 줘도 되고 기온이 높을 때는 그만큼 물이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2, 3일에 한번 물을 줍니다. 그 다음 자, 잎이 여러 개 자라면 지지대를 세우고 끈으로 망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아까 쌤이 설명했던 팔자 모양 이해가 되죠? 지지대 줄기가 흔들리지 않고 부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울 때 팔자로 묶는 거. 그 다음
꽃이 피고 수세미가 자라면 열매를 수확합니다. 보통 열매가 자랄 때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가 자라죠. 수세미 꽃이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러고 나서 열매를 수확할 때 가위를 씁니다. 그쵸? 열매를 수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확한 수세미 어떻게 가공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주방용 수세미 만들기인데요. 수세미로 수세미를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다 자란 수세미 열매를 썰어서 물과 함께 냄비에 넣고 20분 정도 삶습니다. 삶아요. 이때 불 조심. 두 번째, 삶은 수세미를 꺼내어서 식힌 후에 껍질과 씨를 없애고 햇빛에 바짝 말립니다. 햇빛에 말리는 과정이 있네요. 그 다음에 와우, 말린 수세미를 사용하면 깨끗하게 설거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세미에서 주방 수세미를 만들었으니까 천연 수세미죠. 이것은 또 친환경 농업에 기여를 하는 아주 좋은 가공하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세미청인데요. 수세미청은 열매를 다 자란 열매를 사용하지 않아요. 어린 수세미 열매를 깨끗이 씻어서 알맞은 크기로 씁니다. 너무 다 자라게 되면은 아까 우리 주방용 수세미로 쓰일 정도로 좀 질겨지게 되겠죠. 그쵸? 어린 수세미 열매를 써야 부드러운 청을 맛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세미와 설탕을 1대1로 섞어서 소독한 병에 넣은 후에 밀봉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밀봉. 그 다음 3개월 후부터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거나 차로 마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밀봉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은 여기에 뭐 곰팡이가 쓸거나 아니면 썩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독한 병에 넣어서 밀봉을 해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거나 차로 마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세미를 활용하는 법도 알았으니까 선택 활동인데요. 감자 가꾸기와 토마토 가꾸기입니다. 선생님은 방울토마토를 가꾸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식물을 가꾸고 싶다, 다른 작물을 가꾸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교과서 28에서 29쪽을 참고를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내가 작물을 가꾼다면 어떻게 가꿀 것인지 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참고해서 내가 계획한 농업활동 가꾸기 단계를 실천하는 것이 이번 시간 스스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좀 재밌는 활동이 있었죠. 그쵸?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야 더 재밌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